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보험을 만나볼 시간, 시청자 실시간 소통 방송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시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5월에 우리 부모님의 효도보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효도보험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간병인 보험 그리고 암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플 때 꼭 필요하게 되는 게 간병인인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랑요, 꼭 필요한 암보험까지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자녀 보험도 챙겨보셔야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태아 때부터 만 3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어린이 보험, 대체 왜 좋은지까지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보험플랜 119 시간 통해서 가족 전체의 보험 챙겨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63-2662번 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으로도 소통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효도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보험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간병인 보험과 암보험, 어떤 좋은 효도보험인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네, 매년 돌아오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달만큼은 한 번 더 가족의 소중함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효녀가 될 수 있는 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분이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보험에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간병인 보험과 암보험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완전 고령화가 아주 세계에서 최고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부모님도 이 치매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추가로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줄 때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간병인 보험과 암보험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간병인 보험으로 해서 한동안 많이 이슈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병인 보험 자체가 이제 3년 갱신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했던 보험들이 3년 갱신의 간병인 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도 기존에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이상 꼭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걸로 표적 치료할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도 하나 특화되게 한번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병인 보험. 이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간병인 보험이 나와서 부모님 당신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년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간병인 보험이 20년 갱신으로 동안 보험료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갱신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부담률이 굉장히 작아졌다. 자, 업계 유일하다는 거는 기존에 3년 갱신에 간병인 지원해주는 보험 자체가 몇 개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년 갱신으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게 유일하게 한 회사가 출시를 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험료 20년 동안 변동 없는 이런 간병인 보험 알아보는 거고요. 유일하게 또 납입 면제가 되죠.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기존의 3년 갱신의 간병인 보험은 어떻게 납입 면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20년 갱신에 보험료 오르지 않는 거에서는 유일하게 또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가 보완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48시간 이내에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병인을 내가 알아서 쓰고 일단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 간병인 보험이 통계상 서울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통계상 보게 되면 24시간 일반 환자나 중증 환자 사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대. 일반 환자나 중증 환자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하루 반만 12시간씩 쓰게 돼도 5만 원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케어를 해줬지만 이제는 다 바쁜 시대에 살면서 케어를 간병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매보험 다음으로 이렇게 간병인 지원을 해주는 간병인 일당을 지원해주는 이런 보험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병인을 쓰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반 병동에 사용을 해도 하루 간병인 9만 원대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상급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간호급 간병 통합병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병실 하나에 간병인이 2명 정도 있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에요. 자, 간병 통합보험에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돼도 22,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간병인 보험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죠. 자, 담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해, 다치거나 질병,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병원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요양병원은 제외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양병원도 되는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일당. 우리가 간병인을 미리 맞는 간병인을 미리 사용을 하고 청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용 일당으로 되고요. 방금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그런 병실을 사용하게 돼도 어떻게 해요? 사용 일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병원별로 이렇게 각각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게 맞는 그런 담보로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죠. 자, 간병인을 쓰게 되면 내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1년에 18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180일. 어떻게 해요? 일반 병원도 180일 쓸 수 있고요. 일반 병원, 요양병원 제외인 거에 대해서도 180일 쓰고 있고요. 간호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180일씩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암 치료로 일반 병원에 30일 있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요양병원에도 쭉 있었어요. 퇴원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반 병원에 30일과 요양병원에 180일 해서 210일 이게 각각 담보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입원 일수만큼 간병인을 사용한 일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간병인 일당 이거 굉장히 담보가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상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0년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동일한 보험료로 돼 있어요. 동일한 보험료.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병인 사용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죠? 개인이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기존에 갖고 있는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되어 있는 3년 갱신 보험도 굉장히 좋지만 요거의 단점은 어떻게 해요? 3년마다 보험료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하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그는 48시간 이내에 어떻게 해요? 간병인 신청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됐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간병인 사용
사용할 수 있다. 자, 기존처럼 보험회사가 지정해서 보내주는 간병인을 쓰게 되면 우리하고 안 맞게 되면 또 다시 바꿔서 써야 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택한 간병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신청 없이, 그죠? 이번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하고 간병 사용 일당을 청구한다.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병 입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청구하면 요거는 어떻게 해요? 가입 안에는 모든 게 다 그렇죠. 암이든 수술비든 모든 게 다 가입하고 나서 1년 이내는 50% 지급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지만 우연하게 급격하게 외래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감액 기간은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꼬리뼈가 골절이 됐다든가 허리가 골절돼서 한 달 이상씩 있을 때 이런 거는 감액 기간 없이 바로 간병인 사용 일당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보면 그 요양병원 제외, 그죠? 요양병원에서 계속 간병인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병원에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 10만 원까지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아까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증 환자나 일반 환자 사용을 해도 하루 어떻게 평균 7만 원 이상이 나왔었죠. 자, 일일 평균 간병비 7만 원 미만일 때는 10만 원씩 주지 않고 어떻게 준다? 50%만 지급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요. 보통 12만 원 전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이상 사용 일일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입원한 날수만큼 지급이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나가고요. 만약에 일반 병원이 아니고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입원 일수만큼 3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을 일당을 지급해주는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병력 있으신 분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병원 이용하는 거는 똑같이 지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신 분은 3만 원이지만 병력 있으신 분은 2만 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병원 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간호통합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동 간병인 사용 일당 여기는 하루에 2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병력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준비가 되죠. 아까 굉장히 중요한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납입 면제는 어떻게 해요? 일반암. 일반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 갑상선이나 제자리,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요거를 제외한 일반암으로 진단받을 시 납입 면제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아닙니다. 뇌출혈, 터지는 뇌출혈이나 막히는 뇌경색 이런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받아도 납입이 됩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아팠을 때 어떻게 해요? 80% 이상 후유장애 와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간병인 지원 일당에서 이렇게 납입 면제가 되는 건 업계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죠. 자, 담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1,000만 원은 끼고 들어가야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치거나 아파서 요양병원 제외한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쓰는 사용 일당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다치거나 아팠을 때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 제외는 하루 1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3만 원, 간호통합 서비스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원하신 만큼. 자, 20년 갱신에 보험료 변동 없는 간병인 일당 주는 보험 업계 유일하게 나와 있죠. 자, 40세가 남녀가 10,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 그리고 50세가 남성보험 15,000원, 여성보험 7,000원대예요. 그리고 60세 되시는 분도 남성 여성보험 2만 원대입니다. 최저보험료가 1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60세 되신 분이 20년 갱신이면 80세입니다. 80세. 80세까지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 가족이 아닌 내가 선택한 간병인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일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험료 구성도 굉장히 착하죠. 이렇게 해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 하나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거는 건강하신 분이고 지금은 병력 있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말씀드린 325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
3개월 이내 새로운 진단, 수술, 뭐 이런 진단 받지 않았거나 2년 이내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없거나 5년 이내 암 진단 받지 않았다 하게 되면 유병자 기준으로 해서 또 똑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제외인 걸로 하루 일당 1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2만 원, 그리고 간호통합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하루 일당 10,000원. 상해 질병 똑같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50세 계시는 분도 남녀 2만 원대 준비하실 수 있고요. 60세 계신 분도 3만 원대 이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효자, 효녀 같은 보험, 김병희의 효자 없잖아요. 이런 보험 하나 갖고 계시면 굉장히 든든하고 또 실질적으로 병원에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시게 되면 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가 보완 한번 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세요. 자, 간병인 지원 일당 외에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또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마다 암보험은 굉장히 한두 개 이상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특히 60세 이렇게 넘고 70세 넘으신 분들, 뒤늦게 이제 암 발병률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수술하기 위해서 일부러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요거는 지금 시대의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치료예요.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입원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처방 받듯이 어떻게 해요? 약 처방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복용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서 집에서 복용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공격해서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암 진단 받으면 나라에서 다 해준다. 산전특례 적용받아서 5%밖에 안 낸다. 우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신기술 허가 치료비 같은 거,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본인 부담금으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술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치료법을 써야 될 때는 경제적인 비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쓸 수가 없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 당신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담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수술할 때 이 치료가 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 항암 치료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월 평균 400만 원대예요. 월 평균 400만 원. 한 달 표적 치료 처방을 받아서 한 달 만에 복용하는 게 평균 400만 원 돈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항암 치료하는 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1년 2년 이상을 매달 처방받아서 암세포를 줄여나가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암보험을 한두 개, 두세 개 이상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고가의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있어야 될 때는 이런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가정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보험 정도 하나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 스스로가 준비하면 굉장히 좋다. 거듭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보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기존에 내가 보험이 잘 준비가 돼 있어. 암보험 잘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갱신 나쁘지 않죠. 그죠?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보통 암 진단 받으면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꼭 하잖아요. 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고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가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있고 1년에 연간 1회 주는 게 있죠. 최초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요게 이제 표적 치료도 방사선 치료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약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으로 인해서 집에서 약 복용으로 하는 게 이 바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초 1회로 어떻게 해요? 5,000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처방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해도 벌써 비용이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만으로는 이런 치료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거에 추가로 조금 보완하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하든 부모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하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들이 없지는 않잖아요. 기본에 다 기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보완하기에는 저렴해야 비싸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해도 이런 치료를 해도 50대 남성분 2만 원, 60대 되시는 분도 38,000원이에요. 여성분 같은 경우 40세는 만 원대지만 50세, 60세 계시는 분이 2만 원대로 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아도 이제는 의료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나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꼭 필요한, 있으면 든든한 그런 보험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본 게 간병인 보험, 그다음에 치명적인 질병, 암, 표적 치료에 대한 추가 준비. 그래서 예전에는 진단받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이런 관계였지만 암 진단을 받아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통원해서 약 처방받고 집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그래서 진단의 시대에서 이제 치료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명히 이런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정도 부분은 꼭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적절하고 든든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물론 좋지만은요, 말 없이 준비해드리는 효도보험 정말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부담까지도 덜어볼 수 있는 두 가지 보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입원해서 간병인을 부르면 그때그때 청구하셔서 하루 10만 원까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병인 보험도 소개해 주셨고, 암보험 이미 있으시니까 암 치료 보험으로 50대 기준으로도 뭐 2만 원대 플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일단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간병인 관련 질문이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 통해서 이시훈 님께서요, 간병인 비용 관련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는 혹시 제외가 되는지, 제외가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자, 요양병원에 관련해서는 이 간병인 보험 어떻게 될까요? 요양병원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담보가 각각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자체가 일반 병동에 있을 때가 하루 24시간 사용했을 때 7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혜택이 되는 담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일반 병동처럼 똑같이 10만 원씩 매일매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 병동에서 간병인을 7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그 영수증 첨부해서 받을 수가 있고, 요양병원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네, 제외가 아니라 해당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 이시훈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도 도착을 했어요. 뒷자리 1434님께서 자, 간병인 보험이 3년 갱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20년 갱신이 있어요라고 좋아가지고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납입 면제 안 되는 걸로 하는데 혹시 납입 면제가 된다면 어떻게 좀 진행되느냐, 이거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기존에 이제 3년 갱신의 간병인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또 일당으로 나오는 시스템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갱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입 면제 적용을 절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품 자체가 10년 갱신으로 길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간병인을 쓰고 거꾸로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일당은 없습니다. 내가 간병인을 써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3년보다는 훨씬 보험료는 절반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입 면제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됐겠죠. 납입 면제도 어떻게 해요?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뭐 말기 심보전이
뇌질환이나 말기 폐질환, 간질환, 이 80% 후유장애 이렇게까지는 납입 면제 기능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납입 면제 기능도 20년 동안 납입 면제도 있지만 내가 특약으로 상품을 확장형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100세까지도 납입 면제 기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좋은 플랜을 짜시면 굉장히 든든한 그런 보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이 간병인 보험이 거의 뭐 3년 갱신밖에 없었고 납입 면제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확 줄일 수가 있고요. 납입 면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망설이셨던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뒷자리 4309님께서요. 강의에 나온 부모님 표적항암 치료비 플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지금 부모님께서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부모님 가입 가능하실까요? 요즘은 이제 표적 항암 치료가 그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특정히 본인 회사에서만 판매가 됐지만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이랑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지는 당연히 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고 있다라고 고지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할증되거나 이렇게는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도 발급받아서 하는 절차 없이 무서류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질환 약 드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 드셔도 이거 고지만 하시면 간편하게 우리 부모님 표적항암 치료비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또 실시간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70세 유병자시래요. 그런데 간병인 보험 얼마일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70세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될까요? 70세 기준에 이제 병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70세 나이로만 따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20년 갱신이잖아요. 70세 되시는 분들은 한 4만 원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다는 그 조건 하에서 70세 되시는 분 한 4만 원대. 근데 이제 요거는 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충분하게 상담을 이뤄서 어떤 병력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70세 계신 분들은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병원에 간 적 없다, 입원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막상 상담을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갖고 있는 병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험료 정도는 이제 나이 제한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 이런 거는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병인 보험으로는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70세 기준으로 건강하시다면 4만 원부터 혹시 유병자라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맞춤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부모님께 효도 한번 부담 없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10,000원에서 2, 3만 원대 저렴하게 효도 한번 해보시고 내 보험도 저렴하게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맞춤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레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요.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 만나봤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30세 이하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수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까 괜히 더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부모님에 이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보험을 생각을 해볼 텐데 30세까지면은 사실 다 큰 어른인데 우리 부모님 눈에는 아직까지 어린이일거든요. 그렇죠. 보험에서도 그런 네, 맞습니다. 자녀들 보험 하면은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결혼 적령기가 빨라가지고 30세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은 30세 이하가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케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3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사실은 자기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좋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30세 이하의 자녀들 보험을 챙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꼭 어린이 보험으로 챙기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오늘 이야기 먼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과거에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자녀의 보험이 30세로 끝난다. 보험이 끝나셔서 뭔가를 보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30세 이하인데 성인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과거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특약들이 많이 있는 분들. 왜 그러냐면은 갱신형 특약은 사실 어렸을 때는 갱신형 특약이 갱신이 돼도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하나도 티가 안 나고 하면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챙기신 분들도 꼭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입하신 지 한 5년 이전에 또는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류의 분들이 과거에 어린이 보험을 그냥 아무 보험사나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생명보험사에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이 아무리 좋다 해도 너무 어리거나 혹은 좀 젊으실 때는 보험의 중요성을 잘 못 느낄 그쵸. 수가 있잖아요. 우리 네. 부모님께서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뭐 나중에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해 주는 거랑 지금 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는 거랑 얼마나 이득이길래 그럴까? 이유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30세 이하의 자녀분들 보험을 챙기면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라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라는 물음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 중요한 특약들의 가입 한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특약이라고 하면은 저희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나 또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질병우의장애나 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뭐 기타 다양한 특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단금이 이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폭넓은 납입 면제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납입 면제라는 거는 사실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의미가 없었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은 납입 면제 혜택이 없는 보험을 가입했다. 이거는 큰 실수를 하신 거나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볼 때 보면은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가입을 하고 얼마 이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줄 거야. 가입하고 언제 시점부터 보험의 혜택을 줄 거야 하는 부분들이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자녀들 보험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제재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자녀 할인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세 자녀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들이 5%씩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는데 100세까지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 보험보다는 더 좋은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10년, 20년 뒤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신경 쓰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도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이런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린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종 혜택에다가 할인에다가 조건까지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아팠을 때 그럼 보장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이걸 딱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다를까요? 네. 그러시면은 제가 또 다음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 해가지고 중요한 가입 특약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이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 보시게 되면은 암 진단금은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어린이 보험 경우에는 1억까지 한 회사에서 받아주고요. 성인 보험으로 할 때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맥시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배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단금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보험회사를 여러 군데로 나누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 거는 보험하시는데 하나의 회사에서 가입한 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약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특약들도 어린이 보험은 5천만 원까지도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가입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명히 한도가 틀리지만은 20세 이하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5천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거를 성인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했을 때 가입 한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질병 후유장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을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질병 후유장애는 정말 좋은 특약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최대 5천까지도 가입이 되지만 성인 보험은 2천에서 3천까지만 가입이 된다. 이 4가지의 가입 한도만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4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보장 금액을 내가 돈 내고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 말고 또 유리한 거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 네.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릴 건데 이제 폭넓은 납입 면제 및 할인에 대한 내용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납입 면제 혜택도 넓고 다자녀 할인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만 드렸으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성인 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보시게 되면은 성인 보험들도 납입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범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암, 일반 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이라고 하는 암들도 납입 면제 혜택이 되고, 예. 근데 성인의 보험에는 유사암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납입 면제인데 이게 성인 보험으로 가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납입 면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보험료는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성인 보험은 납입 면제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질병과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납입 면제도 어린이 보험은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게 되면은 납입 면제 혜택이 되는 거고 성인의 보험은 80% 이상이 돼야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여성의 경우 만약에 자궁암에 걸려서 뭐 난소를 양쪽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질병 후유 장애로 따지면 50% 이상의 장애율이 남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 이 이후에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데 성인 보험에는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납입 면제 혜택에서 면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암으로 진단 받으셔가지고 했다면 양쪽 다 납입 면제는 되시겠지만 장애율만 따지게 되셨을 때는 납입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인 보험으로 준비한 자녀가 3명이 다 성인 보험으로 준비했다. 그러면은 자녀 할인이 없어요. 그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했을 때는 다자녀 할인도 회사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최대 5%, 두 자녀인 경우에는 1%까지 각각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납입 면제가 참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은 예. 이 보험료 안 내고 평생 뭐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납입 면제만 보더라도 어린이 보험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료를 볼게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시켜 줄 때랑 나중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시켜 줄 때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크게 보험료로 따지게 됐을 때는 그 연령에 맞춰서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25살이다. 성인 보험으로 암진단 자금 5천만 원, 어린이 보험으로 암진단 5천만 원 했을 때는 보험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가입 한도나 이런 것들이 틀린데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 보험료를 다 내고 났을 때의 환급률을 따라서 내가 보험료를 좀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준비해 주실 때 그래 이 아이가 컸을 때는 보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 그때는 아이가 해지해가 자기 보험을 다시 설정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표준형이라고 해서 그때 해지해도 손해가 좀 적게 해가지고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에 맞춰서 또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금 챙겨주는 이 보험이 영원히 100살까지 가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부족하고 더 좋은 게 생겼으면 그때 보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해지환급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10%용을 선택한다면은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10% 무해지와 표준형 50% 무해지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크게는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죠. 10%형과 표준형 보게 되면 10세 남자 같은 경우는 10% 무해지가 81,000원인데 표준형으로 14만 원 정도가 나와요. 20세의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원 정도 나오는데 표준형은 17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옆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담보들로 구성을 했을 때 자녀의 보험 이렇게 된다. 그러니 지금 10% 무해지, 50% 무해지 표준형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을 준비해 주실 때요. 이제 생각하는 게 각각의 부모님들이 다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때 납입이 다 끝났을 때 해지환급금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요거를 나눠서 나는 우리 아이는 10% 무해지형, 나는 표준형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해주겠다 하는 마음에 따라서 보험료는 크게 차이 나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서 나중에 물려주실 거니까 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렇게 어린이 보험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자녀 보험, 과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이제 고객들이나 시청자님들이 문의하시는 게 어린이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전문가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의 보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자녀가 좀 커서 딱 오늘 표를 보여드리고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이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녀분의 증권을 저희가 보네요. 네. 제가 이제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은 이겁니다. 이 보험은 100세까지 유지하는데 퍼펙트한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해준 보험은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만 중요한 담보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해놓고 추후에 자녀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겼을 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조금씩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 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뜻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성한 게 무조건 100% 맞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는 각각 5천만 원씩 왜? 앞으로 가입하기 가장 어려운 담보가 질병후유장애니까 5천만 원씩 구성하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좀 더 높여볼까도 했지만 일단은 2천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암진단 자금도 3천.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담보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밑에 이제 다양한 골절이나 기타 특약들을 넣고 또 수술 특약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세자녀 할인을 5%를 받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이 세자녀 할인은요. 새 아이의 보험을 한 회사에 꼭 준비하지 않아도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이 되면은 보험을 준비한 첫 번째 아이만 되더라도 5% 할인을 받는 거고 이 이후에 또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제가 납입 기간 내내 납부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성인이 이제 더 직장을 구하고 자기가 벌이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보험을 아이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는 제가 아무리 좋은 보험을 만들어 줘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유지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보험료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해서 실손보험은 한 1,450원 정도 나오고요. 종합보험은 한 69,000원 정도로 해서 대신에 제 아이를 해줬을 때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예 납입 기간 내내 환급금 없고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존재하는 작년까지 존재했던 그 보험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5% 할인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험료는 실제로 한 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보험을 제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보험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인 보험을 혜택을 가입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연금이나 저축을 좀 늘려줄 수는 있어도 이 보험으로 저는 큰아이의 보험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뭐 다양한 생각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안드린 팁을 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준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가족에게 이걸 권유할 수 있냐 네.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여쭤보는데 이 전문가님께서 가족에게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30세 이하의 자녀 보험은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자. 이유는 중요한 담보들의 가입 한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보험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니즈가 느껴질 때 좀 더 디테일 좋은 보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요한 담보들 구성해주고 추후에 가정을 이루거나 할 때 자기가 보험의 필요가 느껴질 때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런 장점들을 이루셔가지고 좀 과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같습니다. 자, 만기 짧은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유리하다라는 거 생각해 가시고요. 자, 지금까지 백선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에서 실시간 전화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 실시간 문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휴대전화 뒷번호 4239님께서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10년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서 만기가 27세, 굉장히 짧습니다. 27세라고 하는데 그럼 방송에 나온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자, 백선 전문가님, 이렇게 만기가 짧으면은 그냥 지금 바꿔주는 게 나은 걸까요? 만약에 이 보험을 준비하셨을 때 이제 아마 27세로 하신 이유가 크게 둘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100세 만기가 없어서 27세로 하셨을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가입 당시에는 20세 정도 돼가지고 성인이 됐으면은 차기 보험 이제 자기가 준비해야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많을 텐데 지금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신 거 보면은 100세 만기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은 실손보험도 7월 달에 변경이 되시니까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고 사실 보험 혜택은 보험회사마다 매달 조건들이 틀려져요. 제가 지금 언급한 조건을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고 다음 달에 가서는 더 좋아질지 덜 좋아질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0세 보험을 좀 더 준비하고자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지금 당장 변경해 주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 보험 27세, 30세로 만기가 짧으시면은요.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바꿔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당되시면 주시고요. 자, 어린이 보험 문의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1323님께서 우리 아이가요. 3년 전에 좀 다쳤나 봐요. 어깨 수술을 했는데 어린이 보험 가입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의 보험을 유병자로 선택해야 되냐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궁금하네요. 백수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심사를 올려보고 해봐야 이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굳이 어깨 수술한 것 때문에 유병자로 가입하는 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심사를 올렸는데 어깨 때문에 거절이 나면 몇 년, 1, 2년 뒤에 고지사항이 해당되지 않을 때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보험을 주셔도 유병자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치료받은 내용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시게 되면은 어깨에 대한 부담보 5년이 잡힐 수도 있고요. 3년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어깨를 장기간 부담보를 잡겠다 하면은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면 분명히 한 2, 3년 정도의 부담보라고 해서 가입하고 2, 3년 동안은 보장을 안 해줄게라는 조건으로 충분히 건강한 표준체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내가 치료받은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험이 표준체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유병자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단순한 이런 상해 사고 같은 경우는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서 표준체로 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깨 수술했다고 유병자로 가실 거 없고요. 그 부분만 부담보로 잡고 대신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부담보 기간이 짧은 보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건강체, 어린이 보험 고지만 하시고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